이게 풀이에요. 그냥 지금 가보면 풀이 엄청 무성해져 있어. 그거 그냥 잘라서 모으기만 하면 돼. 모아서 이렇게 덮어줘. 덮어주면 이렇게 돼요. 요거 갖다가 그냥 쓰면 돼. 그런데 요거는 되도록이면 밭에서 붙여서 살아. 왜 밭에 붙이냐면 얘들이 저기 발효되고 부패가 되는 게 뭐가 돼? 미생물이 시키는 거잖아요. 그 미생물 딱 밭에 있는 미생물들이 가까이 있는 미생물 오게끔 해서 붙이라.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면 더 효율적이다. 그래서 밭갈까지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거. 요거 뭐냐? 이제 이따 음식을 다 하고 혹시나 다음 주에 이런 걸 해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마른 풀 덮어주고 낙엽 덮어줘서 요거를 해놓으면 이렇게 덮어주고 그러면 퇴비가 돼요. 퇴비가 되는데 오늘은 그냥 체험적으로만 할 것이고 우리는 일단 뭐 요거 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만 해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덮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애들이 이제 발효가 되려면요 미생물들이 작업을 하잖아요. 그럼 열이 나요. 열이 나면 또 열이 너무 뭐하면 미생물도 죽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뭐라고 섞어줘요. 섞어주는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에 미생물들이 혹이 있어. 산소가 필요한 미생물들을 더 해줌으로 해서 이게 부식이 잘 될 수 있는 요게 이제 그런 버릇 만드는 것들이거든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할 거고요. 오늘은 이제 요 부분을 할 거고 그래서 자 요런 과정 중에 우리 지금 생활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뭐냐? 나무, 옛날에 우리가 재가 있는 곳 화장실에 뒷간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. 뒷간 경험하셨죠? 뚱뚱, 똥이 뿡뿡 뭐 이런 우리 뒷간. 근데 그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? 재가 있었어요. 재가 뭔 역할을 하냐? 냄새 제거기 해주고요. 얘들이 그거를 해서 칼슘이 뭡니까? 재가. 그래서 이런 것이고, 그 다음에 쌀겨를 넣으면 우리가 NPK, P가 인산이죠. 바로 쌀겨를 넣으면 인산이 이렇게 풍부해지는 것도 되고, 그 다음에 커피 찌꺼기, 그 자원 중에서 커피 찌꺼기가 요즘은 워낙 커피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것도 자원이 엄청나게, 이게 큰 자원이 돼요. 근데 지금 그냥 버려버리잖아. 근데 이 커피 찌꺼기를 넣으면 질소. 우리가 NPK 중에 N, 최고의 잘 성장하는 게 질소잖아요.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를 넣어주면 좋아요. 그러니까 우리 하다가 이런 거 있다 갖다 넣어주잖아요. 여기다가.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얘기 안 건드려도 퇴비가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퇴비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탄질비라는 게 있어요. 탄질비라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에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에서 우리가 좋은 토양에서 탄질비는 보통 25대 30, 25에서 30대 1 정도가 가장 좋은 비율이에요. 그러면 낮을 때와 높을 경우와 낮을 때가 문제점들이 있어요. 요게 이제 그래서 요게 가장 적절한 부분이고 좋은 것들은 부족할 때는 바로 낙엽 같은 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것이만 했을 경우는 탄질비가 50, 텃밭 200 정도가 돼요. 우리가 일반 탄질비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땅속에 들어갔는데 얘가 자연스럽게 분해가 확실히 더 오래 걸리는 거. 그게 오래 걸리는 게 탄질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텃밭 같은 경우 나무 그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. 그건 보통 한 200에서 500 정도가 돼요. 탄소가. 그래서 이건 오래 걸려요. 근데 그게 땅 속에서 미생물들이 많으면 이거를 분해를 빨리 시켜내는데 요즘 토양들은 그걸 못 해내. 왜? 미생물들이 없기 때문에.
그러니까 이게 딱딱해지고 뭐 더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탄니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랫동안 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낮을 때, 높을 때는 뭐냐? 가축분용 음식물들에게 좀 더 넣어줘. 낮을 때는 뭐냐? 짐이나 덮밥, 이런 걸 높아서 해서 요 정도로 맞춰줘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요거에 따른 뭐가 있냐? 요게 뭐냐? 낙엽, 톱밥, 볏짚, 이게 탄진비가 과거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아까 25대 30 정도 맞추려고 그러면, 요런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. 요렇게 다 돼 있어요. 요거 그냥 제가 잘 올려놓을 테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. 요런 것들을 아시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, 이거 유기농 공부하시면 앞으로 시험 공부에 나왔다. 이거 공부. 이거 많이 나와요. 제일 많이. 그 앞으로 도시농업 우리같이 저같이 강의하고 싶으시면 이런 거 이 유기농업하고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 거치면 강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한 세대도 이제 오픈을 할 건데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. 거의 나와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시고 하시면 된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퇴비를 만들 때는 먼저 이런 재료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. 이 재료는 뭘 근간으로 해서? 탄지비를 근간으로 해서 준비를 하자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이런 EM이나 발효균 이런 부속제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재료 준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해놓고 물을 뿌려주고,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덤 형태로 더미를 만들고 만든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얘들이 잘 부식이 되고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? 아까 뜨거우면 뭐가 딱 그 내에 미생물들이 또 죽는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퇴비가 한 과정에 가보면요, 땅에 아예 풀들이 자라지 못해요. 그만큼 높고 그 다음에 뜨거웠기 때문에 띠들이 못 본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퇴비가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, 씨앗이 나와가지고 풀이 나오면 그 퇴비는 완숙이 잘 된 거야. 근데 그게 안 된 건 지금 퇴비가 되는 과정이야. 열이 낸다는 얘기거든요. 그 열을 좀 식혀주는 게 뭐냐? 섞어주는 거거든요. 이런 섞어주는 과정이 이제 또 필요한 거죠.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너무 막 신경 써가지고 온도 재가지고 할 때는 그것까지 피곤하잖아요.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바꿔준다. 그래서 어떤 데들은 여기는 이렇게 놨다가 이걸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뭐 이렇게 또 하는데,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. 그냥 와서 쇠사람 같은 거 한번 이렇게 또. 제가 아까 제 밭에도 저쪽 아까 끝에 보시면 거기는 제가 항상 풀 해놓고 매번 해놔요. 그러면 그때 필요할 때 갖다 쓰고 그러거든요. 그렇듯이 하고,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통 1일에서 5일 정도가 되면 30도 정도가 되고 미생물이 활동하기 시작을 하고, 발효 기계는 보통 55도에서 70도까지 돼요. 그러니까 여기에 싹이 쓸 수 없고 뭐가 할 수가 없죠. 그러면 얘들이 물하고 뭐하고 밀려가지고 발화가 안 돼요. 그래서 그 흙만 그대로 남아요. 그리고 이제 안정기가 되면 보통 40도 이하가 되고 부수업 완료가 되면 냄새가 정말, 우리가 뭐 똥냄새 난다 그러잖아요. 예를 들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 부숙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. 미생물들이 잘 해놓으면 냄새도 안 내고 우리가 냄새 좋다, 흙냄새다 라고 하는 게 뭔 냄새다? 바로 미생물들이 잘 부식을 해놓은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로도 농사했던 부분들이 포근한 냄새 좋아, 그걸 느끼고, 실은 그것에 대해서 주변 온도가 냄새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이제 퇴비예요. 우리가 지금 우리 밭에도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앞으로 해야 되는데, 바로 이런 것들이 좀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잘 됐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완벽하게 되면 낙엽 모양이 없어지는 거죠. 그리고 색깔이 까맣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요거 또 시험 나와요. 유기농. 이렇게 해가지고
구분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그렇게 이제 전 간단하게 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, 이따 우리가 농장에 가서는 뭐를 할 거냐면 반에 하나씩 이런 거를 드릴 거예요. 그럼 오늘 뭘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? 음식을 잔음을 가져오라고 그랬죠. 여기다가 담습니다. 요거는 우리 반에서 누구 한 분이 딱 담임선생님이라 해서 요걸 하고, 여기다 하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저기 그 미생물을 드릴 거예요. 아까 제가 앞에 표지에 있었잖아요. 그 100g 정도를 넣고, 요걸 넣어가지고 통에다가, 물통에다 넣어놓으면 그게 바로 액비가 됩니다. 그래서 저번에 우리 처음에 액비 만들어서 쓰시라고 그랬었는데 그거 똑같이 돼요.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 정도 계속 할 거니까 관심들 가지시고, 혹시 이제 주변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것들을 해 오셔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. 여기 한 번에 그냥 딱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여기 찌꺼기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? 그거는 밭에다가 뿌려주세요. 그거 뿌려주면 그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하고 바꿔주면서 그거를 하면은 일주일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. 욕심 부리지 마.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뿌려주시면 돼요. 그 대신에 먼저 제가 뭐라 그랬어요? 되도록이면 밭에 풀이나 마른 풀이나 낙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으면 효과가 더 좋다. 이 말씀을 드렸죠. 그렇게 해서 하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하나가 준비를 해놓은 게, 우리가 이제 올해 물론 학교가 농장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육 성장을 빨리 좀 커야 되잖아요. 영양분을 해조물, 추출물을 영양분을 또 갖다 놨어요. 갖다 놨는데 그거는 거기 하우스에 우리 선생님 계실 텐데 거기에 요 정도 양 정도면 우리 물통 있잖아요. 그거에 물통 꽉에다가 그거 한 요 정도 넣으면 새카맣게 바뀝니다. 그거 갖다가 2, 3일 정도 있다가 그거 쓰시면 돼요. 그렇게.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질소 부분들을 많이 해서 막 영양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. 많이 쓰시면 안 돼요. 이것도 많으면 적은 것보다 못하잖아요. 과하면 적은 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체계를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. 그래서 올해는 통에다가 음식물 추비를 만들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좀 해서 저희도 이제 뭐 동호나 학교나 여기다 좀 예산을 좀 따가지고 좀 깔끔하고 이쁘게 그 시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저희들도 놀러갈 테니까 혹시 그런 루트가 계시면 뭐 농업기술원이나 이런데 시나 이런 쪽에 있으면 좀 그 예산 좀 주세요. 얼마 안 돼요. 이런 것도 좀 같이 한번 작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 편하게 좋게 우리 음식 버리는 걱정 안 해도 쓸 수 있게끔 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그렇게 두 가지. 그 다음에 오늘